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지현입니다. 제넥신에 대한 문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신라젠, 네, 뭐, 이런 종목들보다도 어찌 보면 많은 것 같아요, 질문이. 그래서 제가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넥신 투자에 대한 매력이 얼만큼 있는가? 투자를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지분 변동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에 대해서 이 좀 좋은 주식 아니냐. 최대 주주도 좀 이 제넥신에 대해서 바닥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한독이잖아요. 한독의 지분이 늘어났다라는 공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분 늘어난 거 아닙니다. 네,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의미 있는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최근 변화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지분 변동 공시이죠. 근데 지분 변동 공시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니 요것 때문이죠. 유무상 증자 결정. 네, 요것 때문이고요. 요 공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선생님, 유무상증자 결정이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무상증자가 좋은 건 알겠고, 유상증자는 보통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지금부터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일단은 봅시다. 유무상증자 결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친절하게 유상증자라고 나와 있죠. 유상증자가 뭔지 잘 몰랐다. 나는 유상증자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다. 매번 헷갈린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번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제넥신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신주, 새로운 주식 얼만큼 찍어낸대요? 579만 주가량 찍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운영자금이라고 써 있죠. 네, 852억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타법인 취득자금, 이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시설자금, 뭔가 투자할 때, 뭐 이럴 때 이제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어떤 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주주한테 손 벌리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상증자지만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돈이 없대요. 운영 자금이 없대요.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대요. 신약 개발할 돈이 없대요. 임상할 돈이 없대요. 모자르대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고요. 즉, 돈 없어서 하는 거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항상 유상증자 공시를 만났을 때, 우선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증자 방식을 보셔야 돼요. 증자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공모, 주주 배정, 네, 그리고 삼자 배정. 일반 공모는 개나 소나입니다. 누구나예요, 누구나. 네, 개나 소, 누구나. 주주 배정은 말 그대로 주주만,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만. 삼자 배정은 특정인, 내가 콕 찍은 누군가만, 네,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자 배정만 호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머지는 악재예요. 삼자 배정만 호재입니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 나쁜 거죠. 네. 삼자 배정만 호재라니까요? 그 나쁜 것만 두 개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식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주주한테, 주주한테 주식을 더 찍어서 판 다음에 유상증자, 돈을 받고 주식을 늘리는 거. 그게 유상증자. 무상증자.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늘리는 거. 그래서 무상증자는 호재죠. 나는 돈을 낸 게 없는데 주식만 늘어나니까. 그래서 보통 호재로 인식을 하죠. 주주 배정은 주주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더 찍어내는 행위. 바꿔 말하면 주주 주머니 털어갖고 운영자금 확보하겠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실권주 일반 공모. 주주 주머니 털어보고 안 되겠으면 개나 소나한테 손 벌려 보겠대요. 구걸 해보겠대요. 그렇게 해서 운영자금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성전자가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호재죠. 완전 호재죠. 주식 급등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의 새해 첫 투자처는 로봇 급등. 기억나시죠? 요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 위해서 기사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헤드라인 보이시죠? 올해 1월 3일에 나왔던 기사고요. 반도체도 배터리도 아니다. 삼성이 새해 첫 투자한 곳은 네, 그리고 로봇 그림이 나오고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 지분 투자. 어떻게 투자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레인보우 한번 보러 갑시다.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이제 그 유무상증자에 대해서 그냥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자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왜 급등을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올해 1월 달에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유상증자 결정. 그쵸? 1월 3일에 유상증자 결정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스크롤 쭉 내립니다. 시설 자금이랑 운영 자금으로. 운영 자금 나쁜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삼자 배정이에요. 아까 제넥신 했던 거는 일반 공모잖아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내려보면은 얘 누가 받아가요? 스크롤 쭉쭉쭉 내립니다. 내립니다. 삼성전자가 받아가죠. 그럼 이런 급등. 그 1월 3일 날 이런 공시 나오고 나서 주식은 급등을 했죠. 이때부터. 이러면 호재. 근데 제넥시는 내 악재예요. 분명히 악재. 무조건 악재. 어떻게 봐도 악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제넥신에 나온 공시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게 스크롤 쭉 올리면은 요거였죠. 네,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그래서 유상증자는 분명히 나쁜 겁니다. 네, 나쁜 거고 뭐 확정 발행가 14,700원이고요. 스크롤 쭉 내려봅니다. 쭉 내려요. 그래서 이 물량이 언제 들어오냐고요. 이게 중요하죠. 신주의 상장 예정일 1월 26일. 네, 아직 유상증자 물량 상장도 안 했습니다. 주주 주머니 털고 지나가는 개나 소나 주머니 털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 마련을 했는데 그 주식 더 찍어낸 거 아직 상장도 안 했다고요. 근데 오늘 급락이죠.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스크롤 내려보도록 하죠. 쭉 내려볼게요. 내리다 보면은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유무상증자였으니까 나오죠. 무상증자 얼만큼 한대요? 신주의 종료화 수 920만 주고요. 그만큼 더 찍어낸다는 거고요. 무상증자 물량은 언제 상장해요? 2월 2일 날. 유상증자 물량 상장하고 나서 좀 있다가.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29주를 받을 수 있네요. 맞죠? 네, 한 주당 배정 주식수가 0.29주니까. 뭐 대략 뭐 한 30%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한 130주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요 그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아직 0.1주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짜치는 금액은 돈으로 계좌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공시 다 봤죠? 네, 공시 다 봤잖아요. 좀 보고 나서 우리 다음 공시 보자고요. 자, 다음 공시 보러 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대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게 호재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최대 주주가 최근에 지분을 밑에서 늘렸기 때문에 바닥이 늘렸기 때문에 호재입니다. 제넥시는 바닥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거 오늘 나온 거죠.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이 좀 늘어난 것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냥 클릭해서 내려보면은 그냥 이거예요. 네. 유상증자 참여에 따라 지분이 늘어난다. 무상증자에 따라 지분이 늘어난다.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네, 별거 없습니다. 유상증자 참여했고 무상증자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바닥에서 그냥 장내 매수를 해갖고 주식 지분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즉 최대 주주는요 지분이 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넥신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실 제넥신 같은 종목에 저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넥신 우리 그 지분 변동 지분이래 매출 한번 보자고요. 제넥신 매출을 보시면 어때요? 매출액 거의 뭐 이거 매출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는 거예요. 영업이익 계속 적자입니다. 순이익 계속 적자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유지되냐고요. 제넥신 같은 회사가 유지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적자인데도 상패가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이 회사는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4년 연속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 폐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얘네들은 기술 심사를 해요. 기술 심사를 하고, 기술 심사를 하고 나서 이 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때려요. 거래소에서. 뭐야, 기술이 너무 좋은데 당장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네? 투자처만 마련해주면, 상장시켜줘서 투자금만 유치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이 회사의 기술은 완성이 되고 엄청난 시장성이 있을 거다.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수한 기업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요. 이 회사의 존재 이유는 기술이에요.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아서 상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그래, 삼성전자. 뭐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현대차, 자동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을 할 수 있어요. 와, 현대차 좋아졌다 정말. 옛날에는 수입차에 진짜 비할바 못했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전기차도 이제 정말 잘 만드네.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가 대세야. 이게 우리가 체감이 되고 어느 정도 서칭하면 좀 검색하고 좀 알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약 쪽은 사실 여러분들이 임상 데이터를 보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이 회사조차도 임상 결과를 정확하게 자신하기가 어려운데, 늘 기업들은 자신 있다고 하지만 우린 그거 다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분석이 어려워요. 특히 이런 어떤 이쪽 분야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르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당장 돈을 못 벌어요. 돈 어디서 나요? 돈이 없잖아요. 지금 맨날 적자인데, 이거 몇 년을 적자인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너네 돈 없지? 이 회사 기술은 좋아 보이는데 돈이 없네? 너네 상장시켜줄게. 주주주머니 털어갖고 주주주머니 털어갖고 상장 유지하고 기업 기술 개발 완료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의 상장 이유고 유지가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주주주머니 턴대잖아요. 유무상증자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잊을만 하면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고요. 잊을만 하면은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로 조금 나이스한 경우에는 뭐 모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가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투자를 해줘갖고 이번에 거래 제기하는데 성공을 한 케이스죠. 네, 어쨌든 자금 조달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보분들한테 좋지 않은 게 분석도 어려운데 잊을만 하면 자금 조달을 해요. 임상하는데 돈 없어요. 돈 좀 조달할게요. 물론 간간히 좋은 호재도 나옵니다. 임상 성공. 내지는 자문위에서 이 신약 관련한 자문위에서 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뭐 판매 허가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부풀면서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런 어려운 공시도 많이 뜨고 중간중간 변수도 많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는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신약 쪽들 안 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정작 하실 거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한미약품도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이 20개가 넘거든요. 근데 한미약품은 보시다시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일부분을 R&D로 쓰면서 신약 개발이 들어갑니다.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 차라리 그런 거 하시든가. 근데 이제 맨땅에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뭐 코롱 티슈진, 제넥신 뭐 이런 것들 당장 적자잖아요. 그 돈 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롱 티슈진도 맨날 모기업한테 손 벌려갖고 투자금 받아갖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되기도 해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니 하루에 41%가 공매도면 이게 말이 돼요? 하루 거래 대금의 41%가 공매도래요. 정말 많은 거죠.
우리나라 이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뭐 일반 기업들 보자고요. 삼성전자 어때요? 네, 뭐 별거 없잖아요. 제넥신처럼 무자비하지 않아요. 네,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현대차 별로 안 무자비하잖아요. 한미약품, 제약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만 뭐 쏘쏘 이 정도면. 근데 제넥신 하루 41%. 아 너무 많죠. 42% 찍은 적도 있네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나 주식 고수다 하지 않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접근이 어려운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쪽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 일단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같이 공부 좀 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주식 투자, 어, 안정적인 주식 투자 하고 싶은 분들은, 또 공부도 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제가 이게 하나씩 다 설명드립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제 매매하다 보면은 유료 아닙니다. 네, 편하게 놀러 오시고 자연스럽게 매매 실력이 늘어나실 거고 주식 보는 안목이 좀 좋아지실 거예요.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차트가?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고요. 차트상 봤을 때. 그리고 가격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 가격이 빠지는 거. 기간 조정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거. 근데 이제 보시면 과거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빠지다가 요만큼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L자형이 가장 일반적인 바닥 차트예요. L자형. 하락, 횡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여기 마찬가지야. 하락, 횡보, 올라오는 거. 하락, 횡보, 올라오는 거. 근데 아직 하락밖에 안 했어요. 제넥신의 차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2019, 20년도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신천지내몬에 한창 난리 났었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만 넘어가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앞다퉈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어떤 임상을 실시하겠다, 진단키트 만들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코로나 엮어가지고 제약사들은 하나둘 앞다퉈 뭘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넥신도 올라갔던 주식 중 하나죠. 하지만 그 인기가 고스란히 매물이 되었고요. 이 거래량들은 다 물린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도 많고 아직 바닥이라고 할 만큼의 시그널이 딱히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어떤 호재가 대기하고 있냐 아직은 모르겠고 아직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도 많은데 공매도도 많은데 그리고 회사가 운영할 돈이 없어가지고 주주주머니 털어야 되고 앞으로도 유상증자나 뭐 전환사채 발행이나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이고 모기업인 한독 차원에서 어떤 당장 돈을 꼽아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자금 조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공매도에 타겟도 되었고 차트는 아직 바닥이라고 인지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빠지고 있으니 저라면 안 삽니다. 네, 저라면 안 삽니다. 추매 안 합니다. 보유했는데 나 추매해서 추매가 안 됩니다. 추매라는 거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때 추매를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 40%가 찍혀 있으니 이거를 추매해서 마이너스 20% 바꾸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차트가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몰라요. 나는 뭐 이런 제넥신에 대해서 어떤 신약이 곧 임상이 뭐가 나올 것 같고 뭐 당장이 나올 거라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좀 해야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호재가 수반되면은 차 트고 나발이고 가요,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 이 엄청나게 꺾인 투자 심리를 어떻게 이겨내고 애가 올라갈 것이며,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증자 같은 거 때려갖고, 이 주식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건데, 과연 추매가 맞을까?
네,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좀 한번 쳐내는 게 맞겠고, 아니면 입고 가져가야죠, 계속. 네, 증자할 때마다 증자 참여하면서 단가 좀 낮추면서 쭉 가져가야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식인 것 같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 어, 사실 이런 주식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 종목 교체해갖고, 네, 승부수를 보는 게 훨씬 낫죠. 뭐 종목 교체하고 싶은 종목, 다시는 이런 주식 안 사고 싶다.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놀러와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